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저희 디오 채널에서 매매 가능한 전략, 그러니까 실제로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매매 기법,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바쁜 직장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고요. 매매 전략의 이름은 저항 구간 돌파 매매법이라고 제가 칭하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우면 또 이제 초보자분들이 따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 매매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의 특징을 파악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의 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실제로 이를 활용해서 매매에 적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나 판단은 본인이 지시는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은 대부분의 종목에 적용이 되고, 또 이제 너무 또 시총이 작은 종목에 적용한다든지, 혹은 장이 좀 굉장히 크게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점에는 좀 어긋날 수도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가 해본 방법 중에 아주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라, 혹은 안전한 방법이라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구간 돌파 매매법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 그 차트에서나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하방만 이어지는 차트에서는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후의 모습을 보고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락 후에 급격하게 재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다시 이어가는 그런 차트에서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글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좀 예시도 중간중간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하락 후 재반등 혹은 횡보 후 재상승 차트에서 적용 가능.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종목들 중에서는 우량주일수록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이 방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 예를 들면 1000억 미만짜리 종목들은 혹시라도 너무 미미한 거래량이라든지 혹은 얇은 호가창 때문에 변수가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어도 시총 2, 3천억 이상의 종목들에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 우량주일수록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 요건은 가능하면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목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씀드리게 될 저항 구간 돌파 매매 방법으로 분류를 했을 때 몇몇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능하면 좀 트렌드에 맞는 섹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으로 하셔야 되고, 똑같은 이 차트 내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시장에서 부각되는 시점이 빠를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목으로 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제 조건은 이 저항선 혹은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후의 특징을 잡아서 매수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 저항 구간의 기준이 되는 이평선은 21선 혹은 61선 혹은 121선까지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평선 중에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가가 이제 그 5일선 위에서 놀았다가 밑에서 내려갔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이평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되는 기준의 이평선은 21선, 61선, 121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기왕이면 그 저항선이 무겁고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을수록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61선이나 121선 부분에서의 돌파를 기준점으로 많이 두고 이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 자체가 우량한 종목이면 21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항 구간을 꾸준히 저는 자,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일 중요한 이제 종목 편성 시점이죠. 편성 시점이 언제 이제 그러면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특징을 파악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 그 저항 구간 돌파 시에 대량 거래 수준이 좀 너무 과도하다든지, 혹은 최초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20% 이상 급등이 확인된 종목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이게 카카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했으면은 21선 돌파하는 시점에서 특이점을 확인하고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 돌파하는 이 시점에, 이 5월 21일 이 시점에 너무 과도하게 대량 거래, 뭐 예를 들면은 평균적인 대량 그 거래량의 뭐 10배 이상이라든지 엄청 많은 거래량이라든지, 혹은 이 돌파하는 상승률이 20% 이상 크게 돌파하는 그런 종목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추세를 이어가야 될 힘을 첫날에 다 써버린 종목은 돌파 이후에 이 횡보 구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혹은 첫날에 시세를 이미 분출해버린 종목은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저항선 돌파 시점에서 너무 과도한 대량 거래라든지 너무 큰 상승률을 확인한 종목은 일단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재를 해드리자면, 무슨 얘기인지 어렵지 않으시죠? 최초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나 상승률이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은 평소 거래량의 뭐 그래도 한 두세 배나 혹은 5배 이하까지는 괜찮은데, 막 10배 이상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종목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최초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예를 들면 이 종목으로 치면 이 자리에서 20% 이상 급등이 나버린 종목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편성 시점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 두 번째는 종가 기준으로 이제 편성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방법은 종가 기준으로 망치 양봉 혹은 도지 양봉을 확인을 하고 지지 구간에서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가에서의 주가 위치가 지지선이랑 3% 이상, 3%대까지는 괜찮은데 그 4%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괴리율이 높을수록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 종목을 예를 들 수 있지만 카카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이 캔들이 망치 양봉이거나, 지금 보면은 이 카카오를 예시를 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망치 양봉이죠. 혹은 도지 캔들인데 이제 양봉으로 끝나는 도지 캔들, 그런 모습에서는 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은, 자 이날까지는, 지금 이 5월 20일까지는 저항선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5월 21일에 최초의 저항선을 돌파했잖아요. 5월 21일에 저항선을 돌파했는데, 이 돌파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망치 캔들이나 혹은 도지 캔들이 일단 양봉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저항선이 어제까지의 저항선이지만 돌파한 이후에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지선이 되죠. 이 지지선과 종가의 괴리가 3%대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지선이 현재 11만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망치 캔들이나 도지 캔들이 나온 그날의 주가가, 종가가 11만 5천 원에서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예를 들었을 때는 제일 좋은 자리는 제가 봤을 때 5월 25일 이 날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저항선 돌파 이후에 매매하는 타이밍 중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날의 종가를 보면 11만 8천 원, 그리고 그 밑에 저항선은 지지선은 11만 5천 원에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괴리율로 치면은 종가와 지지선의 괴리가 한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 3%가 안 되는 괴리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항선을 돌파한 시점 이후에 아무리 좋은 캔들이 나와도, 아무리 좋은 캔들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망치 양봉이라든지 도지 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지선과의 종가에서의 그 괴리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면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드린 대로 종가와 지지 구간의 괴리는 3%대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제 편성 시점,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지지 부근에서의 망치 양봉 혹은 도지 양봉 하듯이 편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랑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항선 돌파 이후 저항선 돌파했을 때 바로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카카오를 예를 들었을 때 저항선을 돌파한 자리가 5월 21일인데 이 날짜에 바로 매수하지 말고, 왜냐면 저항선 돌파할 때 그 첫날의 힘으로는 다음을 유추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돌파했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자연적으로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서로. 왜냐면 돌파를 할 때 주가가 높아지면서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이평선이 서로 조금씩이라도 가까워질 텐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지지선 부분에서 망치 양봉 혹은 도지 양봉을 확인하고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바로 덥석 사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도지나 혹은 망치 캔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때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이 차트를 보시던 분들, 특히 초보분들이 그런데 저항선 돌파할 때 바로 그냥 그 매수세 너무 강하다 보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냥 덥석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방향성이 나오는 거는 그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저항선 돌파하는 날 편성하는 게 아니라 망치 캔들이나 도지 양봉 캔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지선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괴리율 너무 벌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적어드리면, 좀 더 자세히 써드려야겠네요. 돌파는 첫날 매수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종가 기준으로 망치 양봉이나 도지 양봉을 확인하고 지지 구간에서 너무 벌어져 있지 않을수록 좋다는 얘기고, 그 종가와 지지 구간의 차이가, 괴리가 3%대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처음에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날 편성하라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평선이 좀 올라오면서 지지선 부분에서 망치 양봉이나 도지 양봉 확인하고 편성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은 지난 저항선 돌파 구간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이 예전에도 저항선을 돌파했을 수도 있겠죠. 돌파했다가 시세가 안 나고 다시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지지선 이탈하고. 그래서 지난 저항선 돌파했던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이어졌거나 혹은 지지선을 이탈해서 정리했던 종목이 재차 저항선을 다시 돌파하고
위에 말씀드린 망치 양봉이나 혹은 도지 양봉을 보여주면 편성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각각의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굉장히 적어야 되고, 이 경우에도 종가와 지지선의 괴리가 3%대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저항선이 이렇게 돌파가 된 종목이, 이 저항선이 돌파된 종목이 이 카카오처럼 이렇게 안 오르고 재차 저항선 밑으로 다시 이 밑에 가격대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떨어진 종목이 실제로 종목 검색을 해서 보면은 꽤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다 바로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떨어졌던 종목이 다시 저항선을 돌파해서 망치양봉이나 십자 도지 캔들을 보여준 경우에는 편성을 해도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살짝 지지선을 이탈했던 종목이 다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오히려 이 방법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 대신 이제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시세를 이탈했던 종목의 그 각이 너무 크게 이탈했다면 그 종목은 별로 쳐다볼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저항선을 돌파했던 종목이 시세를 이탈했다가 또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돼서 다시 저항선을 돌파됐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경우처럼 망치 캔들이나 도지 캔들의 부분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성공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지지선을 이탈했던 종목이 다시 저항선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보통 자연스럽게 이평선 부분에서 저점이 한번 높아지면서 다시 저항선을 돌파했을 확률이 높아요. 차트를 보면 뭐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카카오를 굳이 뭐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편해서 제가 요구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카카오에서도 분명히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시세를 크게 발생하지 못하고 저항선 밑으로, 지지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던 그런 움직임들이 중간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이 자리죠. 그럼 이 자리는 위의 경우로 예시를 들었을 때는 요 3월 19일이 매수 적기의 날짜예요. 혹은 뭐 3월 22일도 가능한 날짜고, 이런 날짜에 만약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추후의 시세 발생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따가 예시를 몇 개 들어줄 거니까 일단 제가 여기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저항선 그 이후 지지 저항선을 돌파를 했던 종목 중에서 망치 캔들이나 혹은 도지 양봉의 캔들이 확인됐었다가 그 이후에 시세가 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다시 지지선 밑으로 돌아갔던 종목이 다시 그 무거운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좀 더 자신있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그 매수하는 자리는 말씀드렸듯이 망치 양봉이나 도지 양봉의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지지선과의 괴리가 3%대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좀 내용이 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그냥 뭐 불규칙적으로 종목을 찍어도 되는데, 간혹 뭐 제가 이제 예시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뭐 지난 거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 본인이 시뮬레이션이나 뭐 모의 계좌로라도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에 맞는 종목들을 좀 몇몇 편성을 해보시고 한번 그 지켜보시면서 확률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 몇몇 차트를 통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때 한번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안내를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의 조건에 이 편성 시점에 맞는 종목들을 확인해서 종목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추후에 이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주식은 대응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위에 말씀드린 자리에서 매수한 종목이라는 가정하에 10% 정도의 상승 구간이 확인이 됐을 때는 거기서 이제 바로 당일이나 혹은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할로 익절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수 이후 매수 이후 10% 내외 상승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분할로 대응.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위에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급등주를 잡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제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특히 요즘에 더 그래요. 매수한 이후에 예전처럼 시세가 한번 정해졌을 때 급등 릴레이가 나오는 종목들의 빈도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이후에 10% 내외의 상승 구간에서 딱 10% 정도의 상승이 이렇게 달성이 되는 그 시점에서 당일이나 혹은 뭐 그 다음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분할로 대응을 하라는 말입니다. 너무 수익을 크게 욕심내지 말고 일정한 구간에서부터는 수익을 실현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응의 방법은, 편성 이후에 이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는 음봉 확인 시에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는 음봉,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는 하락세가 확인됐을 때는 대응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저항선이 돌파된 시점 이후에 뭐 이 자리든 어차피 둘 다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맞는 건데, 이때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지선은 뭐가 되겠어요? 전에는 저항선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 저항선이.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냥 이탈했다고 다 정리가 아닙니다. 지지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얼만큼 이탈했을 때 대응하냐면,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5% 이상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을. 왜냐면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의 빈도수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장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았을 때는 이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지지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잠깐 이탈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제 지지선을 이탈했다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그 이탈한 하락률이 이 지지선에서부터 5% 이상 더 내려간 종가로 끝이 났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또 이제 매수한 이후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혹시라도 이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100%짜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항선을 돌파한 시점에서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크게 이탈했을 때는 마냥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 범위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전에 이 카카오톡 같은 종목도 요 잠깐 요 날짜에 지지선을 이탈했었는데, 이 지지선을 이탈했던 하락세가 종가 기준으로 5%가 안 넘었다면 더 가져가도 됐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5% 넘게 이탈해서 종가가 끝이 났다면 그 종목은 그냥 정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초보분들 특히나 그냥 무턱대고 보유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또 룰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 좀 정리를 하자면, 편성 매수 이후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는 하락이 확인된다면 정리. 크게 이탈을 했다는 기준
자, 그리고 세 번째, 매수 이후의 대응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수한 이후에 막연하게 계속 들고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왜냐면 어떤 종목이든지 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고, 흐름이 이어져야 될 때 이어지지 못하면 또 분명히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매수 이후에 큰 움직임이 없이, 큰 움직임이라는 건 그래도 익절권 근처 정도의 움직임 없이 이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에서 15일 사이 그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그 기간 이상으로 지나간다면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영업일 기준으로 방향성이 10일에서 15일 정도면 정해져요. 제가 이따 그거는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글로 먼저 내용을 적어드리면, 그래서 대응하는 경우는 딱 이런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매수 이후 10% 내외의 상승 구간에서, 한마디로 매수 이후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당일이나 혹은 그 다음날에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가지 못한다면 분할로 익절을 하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매수 이후에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는 하락이 확인된다면 정리를 하는데, 그 크게 이탈했다라는 기준은 지지선을 기준으로 5% 이상 내려갔을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5% 이상 내려갔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 이후에 큰 움직임 없이 일정 기간 이상 보유 기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정리. 왜냐면 또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은 10일에서 15일까지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이 기간 안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전제 조건이나 혹은 편성해야 되는 그 타이밍, 편성 시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응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편성 시점인데,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종목들을 최근에 좀 여러 종목 괜찮은 차트가 아니어도 되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적용을 해도 되고, 뭐 건설주에서도 한번 볼까요? 건설주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종목, 보고 있는데 사지는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도 보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는 DLENC라는 종목인데 우량주죠. 편성 시점, 일단 최초의 저항선 돌파 시점에서 대량 거래 수준이 과도하거나 최초 저항선 돌파 시점에서 20% 이상 급등 확인된 종목이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 차트에서는 최초 저항선을 돌파한 거는 이날이죠. 6월 25일. 여기서의 저항선은 이 21선이었죠. 왜냐하면 이 차트상에서 저항선, 가장 위에 있는 저항선이 21선이니까. 그래서 이 21선을 돌파했던 날이 6월 25일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가 기준으로 망치항공 혹은 도지항공을 확인하고 지지 구간에서 가까울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3번에 보면은 저항선 돌파하는 첫날 매수가 아니라 이평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지지선 부근에서 망치항공 혹은 도지항공 확인하고 편성. 아,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게 훨씬 더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더 편하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초 저항선,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가장 머리 위에 있는 저항선인데, 저항선 돌파는 최초 날짜에 대해서 일단 거래량이 오버되는지 상승률이 오버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오버가 안 됐죠. 그 상태에서 저항선 돌파하는 첫날의 매수가 아니라, 첫날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지지선 부근에서의 망치항공 혹은 도지항공이 나오는 날 편성, 첫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망치항공이죠.
혹은 그 다다음 날도 망치항공이네요. 이 종목을 예를 들었을 때는 이 두 날, 둘 중에 하루여도, 둘 중에 어떤 날이어도 매수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종가 기준으로 이 지지선의 괴리가, 지지선이 13만 7천 정도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그 괴리가 1%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 두 날에는 충분히 편성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 기준.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망치항공 혹은 도지항공 확인하고 지지 구간에서 가까울수록 좋다. 왜냐면 그 종가와 지지선의 괴리가 3%대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3%보다 차이가 덜 나면 더 아래에서 잡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저항선을 돌파했었던 종목 중에서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이어졌거나 지지선을 다시 이탈했던 종목이 다시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돌파 이후 망치항공이나 도지항공을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편성해도 된다. 확률이 더 높다. 요거까지 추가를 할게요. 왜냐면 추후에 상승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 경우가, 이 경우에도 종가 지지선의 괴리, 지금 보면 이 DLNC도 약간 그런 종목 아닌가요? 그쵸? 예전에 보면 6월 2일에도 이 21선 돌파했었죠. 6월 2일에 21선을 돌파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파한 첫날 매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망치 캔들이 보였죠. 망치 캔들 종가 14만 9천 원, 그리고 13만 9천 원과 지지선의 이 괴리는 2.5% 정도 차이네요. 그랬다가 이 종목이 한 10% 정도 상승까지 못 가고 얼마 못 올랐다가 다시 지지선을 이탈했었죠. 이렇게 이탈했습니다. 14만 9천 원에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13만 2,500원까지 내려갔었네요. 그래서 13만 9천 원에서 13만 2,500원까지 퍼센테이지로 치면 5% 6%가 좀 간당간당한 그런 구간인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저항선을 돌파를 한 거죠. 그 이후에 6월 25일에 이렇게 이탈이 됐다가 다시 돌파한 종목들 중에서 이 망치 캔들이나 도지에서 접근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상승을 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탈하면서 저점이 다시 한번 지켜졌고, 여기서 재돌파하는 것은 그만큼 재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나 혹은 이런 드라이빙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저항선을 돌파했던 구간 이후에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그 이탈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다면 그 종목은 나중에 뭐 다시 저항선을 돌파해도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튼 위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는 이 6월 28일 혹은 29일이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날이었고, 또 뭐 다른 종목 있을까요? 최근에 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카카오뱅크 관련주 중에서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도 있죠.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자면 이때는 만약에 사셨으면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혹은 이때는 알맞지 않죠. 왜냐면은 이런 캔들은 정확히 말하면 도지라고 보기엔 애매하죠. 몸통이 좀 크기 때문에. 도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망치 캔들도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샀으면 안 됐고, 그리고 더 뒤로 돌아가 보면 뭐 이런 구간은 좋은 구간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보면 제일 무거운 이동평균선 21선인데 2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망치 캔들 확인이 됐었고, 그때의 종가 91,500원. 근데 이제 지지선은 가격을 환산했을 때 87,7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는 한 4% 정도? 그 정도라면 매수가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가지 종목이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에도 좀 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도 괜찮네요.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여기서의 저항선은 지금 가장 무거운 선 21선이죠. 21선 돌파했던 날짜 7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돌파를 해서 종료가 됐는데, 여기서 첫날에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음날 매수 했다면 이날 망치 캔들에서 매수가 가능했을 거고,
이날 종가 기준이 16,950원이니까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지선이 잠깐 이탈했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5% 이상 종가로 이탈하지 않았다면 보유해도 된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보유했다면 잠깐 이탈했었지만 정리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다시 한번 저항선 돌파하면서 급등 나오고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 가격 이후에 입절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 18,000 중반 이후 가격대에서 정리를 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할로라도.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 시간 때문에 종목을 막 엄청 많이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LNF? LNF는 좀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대단위 종목인데 이것도 뭐 분명히 찾아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했던 그런 또 자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적용을 해볼까요 한번? 종가 기준 돌파한 날이 7월 8일이네요 61선 돌파한 날, 가장 위에 있던 저항선이 61선인데 돌파했던 날이 7월 8일. 근데 좀 거래량이 과도하긴 한데 돌파를 했었고, 실제로 그 다음날 망치 양봉 158,600원 정도, 158,600원, 158,500원이네요 종가가.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종목은 매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지선과의 괴리가, 종가가 158,500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 지지선의 가격대는 151,000원 이하잖아요. 그래서 괴리율이 한 6% 정도 되기 때문에 5% 6%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종가에서 만약에 편성을 했다면. 혹은 또 뭐 여러 종목들 중에서 오늘 뭐 시간의 종목들 중에서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소형주들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은 적용이 좀 어렵고, 이런 거 너무 소형주죠. 이 종목은 덕산네오룩스 같은 종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수할 자리가 아니고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선 저항선 구간 돌파 시점,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본다면 이 종목에서 지금 현재 저항선은 61선이었는데 저항선 돌파하는 자리가 6월 1일이었죠 거래량도 뭐 양호하고 돌파를 했지만 이날 매수를 하지만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돌파 이후에 망치 양봉이나 십자 도지로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면은 6월 2일에 매수가 가능했겠네요. 종가는 44,550원이고 지지선의 가격대는 43,7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3%대 이내의 괴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6월 2일 자리. 그 이후에 보유기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에서 15일까지는 보유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또 이렇게 정해졌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뭐 저도 이 기준에 맞는 종목들 제가 실전 매매해서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올리고 할 건데, 이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뭐 그렇다고 비중 세게 하지 마시고요, 또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포인트는 최초의 저항선 돌파하는 자리 첫날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너무 과하거나 상승률이 너무 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항선 돌파했던 첫날 매수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망치 양봉이나 십자 도지 양봉이 확인됐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그 종가 기준으로 지지선이랑의 그 벌어진 차이가 3%대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에 저항선 돌파했다가 지지부지하게 끝난 종목 중에 다시 저항선 돌파하는 종목일수록 성공률이 높다.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도 접근할 때 위에 말씀드린 기준대로 따라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하는 시점에서도 이 부분도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못 지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응 시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은 첫날이라 좀 말을 잘 담아내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영상들 많이 만들어서 방법들 많이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이런 지나간 종목들이라도 한번 좋은 구간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영상을 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번에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